C5호 금화 몇 은화 몇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C5호 교재와 해당 교구 그리고 교육계획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C5호는 수와 연산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20가지 수의 순서를 알고 크기를 비교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은 금화와 은화, 색깔이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사물을 구분해서 각각 개수를 셀 수 있고 많고 적음을 비교하고 11부터 20까지 수를 이어 세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 진도가 시작되는 1주차이므로 스토리 영상을 아이들과 함께 시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스토리 영상은 이렇게 온라인 학습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슈리와 치키가 금화와 은하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금화와 은하를 발견하고 모두 20개의 금화, 은하를 찾아 세어봅니다. 수를 20까지 이어 세며 학습의 주제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이 제작되어 있고요. 이렇게 스토리 영상은 수업 시작 전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몰입도를 높이며 학습 목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반드시 1주차에 수업을 시작하며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고모 금화 몇 은화 몇 금화와 은하를 찾아 떠나보자. 지도를 보고 뱅글뱅글 나침반도 보고 망원경으로 저 멀리도 살펴보면 우와! 보물이 있는 동굴에 도착했는데 저게 뭐야? 무서워! 걱정 마, 낮에는 도깨비가 동굴에 없어. 얼른 금화 은하만 찾아 나오자. 우와, 금화 은하다. 모두 몇 개일까? 내가 금화를 먼저 세어볼게. 1개, 2개, 3개, 4개, 5개. 내가 이어서 은하를 세어볼게. 6개, 7개, 8개, 9개, 10개. 지도에는 더 많다고 나왔는데 왜 10개밖에 없지? 도깨비가 동굴 구석구석 숨겨둔 것 같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금화 하나를 찾았어. 금화 은하를 모두 11개를 모았어. 은하도 하나 찾았어. 금화 은하 모두 12개를 모았어. 모두 13개, 14개, 15개, 16개, 17개, 18개, 19개, 20개. 금화 은하 20개를 모두 찾았어. 오예! 도깨비가 돌아오기 전에 얼른 나가자. 스토리 영상을 보셨다면 아이들과 놀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C5 금화와 은화. 금화와 은화는 동전을 이용하여 1부터 20까지의 수와 양을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1주에서는 금화와 은하의 개수를 각각 세어보면서 개수를 세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고 2주에서는 하나씩 세면서 많고 적음을 어림하고 비교하는 활동을 합니다. 3주에서는 10부터 20까지의 개수를 알아보고 4주에서는 5개씩 금화를 놓으면서 수 20의 형성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1주 금화와 은화. 금화, 은화, 수세기판을 준비해요. 금화와 은하를 양손에 쥐어 수세기판에 모아보세요. 금화와 은하가 각각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금화는 위쪽, 은하는 아래쪽에 놓고 개수를 비교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금화는 8개, 은화는 6개입니다. 아이들에게 금화와 은화를 모두 합치면 몇 개일까를 질문하여 자연스럽게 10보다 큰 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보세요. 2주 개수 비교. 금화, 은화, 쌓기탑을 준비해요. 쌓기탑 위에 모든 금화와 은하를 높게 쌓아보세요.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며 높게 쌓아보세요.
금화와 은화 중 어느 것이 더 많을지 예상해보고 하나씩 세면서 예상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금화 10개, 은화도 10개입니다. 금화와 은화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금화, 은화를 한 줄로 높이 쌓은 후 개수를 세지 않고 10개가 되도록 집어보고 개수가 10개인지 확인해요. 개수를 어림해보고 세어보면서 수 감각이 발달합니다. 선생님이 개수를 말하면 아이들은 쌓기탑 위에 동전을 한 번에 집어 올려 개수에 가깝게 쌓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해요.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를 더 집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림하여 비교한 결과가 항상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하여 활동하게 해요. 3주 10보다 큰 수. 금화, 은화, 수세기판을 준비해요. 먼저 금화 10개를 1부터 10번 칸에 놓아보세요. 은화를 하나씩 놓으면서 두 코인의 수를 20까지 말해보세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수세기판에 금화 10개를 먼저 놓고 선생님이 11부터 20까지의 수를 말하면 그 수에 맞게 은화를 수세기판에 더 놓아봅니다. 14, 17, 아이들이 11, 12, 13 외에도 11, 12, 13과 같이 10보다 큰 수를 순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4주 동전 20개. 금화, 은화, 수세기판을 준비해요. 각 가로줄에 금화와 은화를 5개씩 번갈아 놓아보세요. 금화와 은화를 모두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이번에는 금화, 은화를 20개까지 다 놓은 후 맨 아래서부터 하나씩 빼며 거꾸로 말해요. 20, 19, 18, 17, 16. 금화와 은화를 하나씩 쌓기탑에 번갈아 쌓으면서 수를 말해보세요. 20개 모두 무너지지 않게 쌓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금화, 은화를 2개씩 놓으며 2, 4, 6, 8과 같이 짝수를 말하며 세어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세어보면서 수를 이해하고 양을 가늠할 수 있는 수학적 사고가 발달됩니다. 금화몇, 은화몇 교구를 소개하겠는데요. 교구에는 금화 10개, 은화 10개, 그리고 수세기판, 쌓기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그리고 10부터 20까지 수를 이어서 해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쌓기탑에 쌓인 동전의 수를 색깔로 예상하여 은하가 더 많을지, 금화가 모두 더 많을지 예측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구의 케이스 안에는 카드가 한 장 들어있는데요. 구성품의 개수와 구성품의 종류가 모두 소개되어 있으니 구성품 중 빠진 것이 없는지 카드를 보고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경우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이 4가지 주차별로 한 가지씩 구성되어 있는 대표 놀이 활동은 반드시 할 수 있게 반복해서 활동을 해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용 지도서에도 대표 놀이 활동 이외에 다양한 놀이 활동이 추가로 소개되어 있어 아이들과 풍성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대표 놀이 활동은 해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온라인 활동, 게임 활동을 살펴보겠는데요. 잠시 화면을 바꿔서 네, 온라인 학습관, 그리고 C5호, 금화몇, 은하몇, 놀이활동 살펴보겠습니다. 1주차 협동에서는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확인했다면 아이들과 게임 방법을 함께 보시고요. 화면 가운데 섞여 있는 문전들을 잘 살펴보세요. 한 친구는 금화를, 다른 친구는 은하의 개수를 세요. 숫자를 다 세었나요? 내가 센 개수와 똑같은 숫자를 찾아서 아래에 있는 숫자 버튼을 콕 눌러주세요. 네, 게임 방법을 확인하셨다면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협동 게임이므로 두 사람이 함께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자 맡은 역할을 아이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친구는 금화의 개수를 세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친구는 은하의 개수를 세게 됩니다. 각자 맡은 금화와 은하의 개수만 세면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친구가 금화의 개수를 그리고 두 번째 친구가 은하의 개수를 세서 두 친구가 모두 개수를 맞춰야만 하트를 받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동게임을 할 때 실수하는 친구가 있어도 친구를 탓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아이들이 기분 좋게 활동을 할 수 있게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는요. 인트로 애니메이션 후에 화면 가운데 섞여 있는 문전들을 잘 살펴보세요. 금화와 은하의 개수를 세어서 비교해봐요. 개수가 더 많은 동전 버튼을 콕 눌러주세요. 개수가 같으면 같아요 버튼을 눌러요. 게임 방법을 충분히 숙지했다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도전이기 때문에 혼자 한 문제를 오롯이 해결하거나 친구들과 협동해서 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금화와 은하의 개수를 각각 세어서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비교하고 더 많은 것을 누르면 됩니다.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세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총 10문제를 풀게 됩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방 풀 수 있지만 아까처럼 동전이 많은 경우에는 셀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충분히 주시고 한 명이 나와서 한 문제씩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주차 게임도 살펴보겠습니다. 3주차 놀이게임에서는 가운데에 있는 분홍색 숫자를 살펴보세요. 우리가 쌓아야 하는 목표 개수예요. 아래에 있는 금화와 은하 버튼을 눌러보세요. 동전을 누를 때마다 동전이 톡 하고 올라가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목표 개수가 17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가 17개의 동전을 눌러서 여기에 쌓게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색깔을 섞어서 쌓아도 좋고요. 네, 다 쌓았다면 다 쌓았어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목표의 개수만큼 알맞게 쌓았다면 하트를 한 개 받게 되고요. 그리고 활동을 하다가 동전을 누를 때와 떨어지는 시간차가 있어서 아이들이 무조건 버튼을 누르다가는 목표 수량을 맞추기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전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세면서 다 쌓았어요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문제를 푸는 놀이활동을 해보면 되고 4주차 대결 활동도 살펴보겠습니다.
4주차는 대결 활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버튼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데요. 가운데 섞여 있는 동전들을 잘 살펴보세요. 색깔은 신경 쓰지 말고 하나씩 빠르게 세어보세요. 동전이 모두 몇 개인지 세었나요? 동전 개수와 같은 수 버튼을 친구보다 더 빨리 누르세요. 정답을 먼저 맞히면 1점을 얻어요. 대결 게임이기 때문에 속도도 중요한데요. 친구가 먼저 이거를 금방 세어서 수를 맞추는지 이렇게 하면 둘 다 개수를 바르게 세워서 놓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건 11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친구가 맞히게 되면은 점수를 얻게 되고 아까처럼 틀리게 되면 두 번째 친구한테 기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동전의 개수를 바르게 센 친구가 점수를 얻게 되는 게임입니다. 대결 게임을 할 때는 항상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끼리 함께 짝을 이뤄서 할 수 있도록 한 명이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수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른 친구들을 대결 상대로 정하면 조금 게임이 재미없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는 친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잘 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4주차 대결 게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화면을 바꿔서 워크북 활동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 놀이 활동 살펴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주 금화 은하 지금 츠키와 슈루가 보물상자를 발견하고 금화와 은하의 개수를 세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색으로 구분되어 있어 두 가지의 동전수를 각각 세봐야 되는데요. 난 금화를 세볼게, 넌 은하를 세봐 라고 지금 츠키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친구들이 먼저 금화의 개수를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며 세게 됩니다. 그러면 금화는 6개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금화의 6개라고 수로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C 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글을 읽는다거나 연필을 쥐고 수를 쓰는 것이 가능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은하의 개수도 이렇게 체크해가며 하나씩 짚어가며 세보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은하는 모두 8개가 있어요와 같이 세고 수를 바르게 말하고 쓸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활동 상상에서는 동전을 분류하는 건데요.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교구를 준비하고 교구에 금화와 은하 활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그림 위와 똑같이 금화와 은하를 이렇게 올려보는 것도 좋은데요. 먼저 금화의 수, 은하의 수를 세지 않고 한번 올려놔 봅니다. 이 동전세기에서 좋은 게 금화와 은하로 구분되어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점인데요. 먼저 아이들이 수를 정확히 세지 않고 눈으로 예상해 봅니다. 어떤 색깔이 더 많아 보이는지. 나는 금화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자연스럽게 색깔을 가지고 수의 크기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하나씩 세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금화는 모두 6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를 써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화는 하나, 둘, 셋, 넷. 수를 바르게 세고 다른 형태로 쓸 수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화의 개수가 더 많고 각각 세어 수로도 나타내 보았습니다. 세모마을, 네모마을 활동인데요. 여기에서는 지문을 잘 읽고 활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붙임딱지가 필요한 활동이므로 붙임딱지를 준비해 주시고 세모마을의 집이 7채. 여기서 집은 한 개, 두 개가 아닌
한 채, 두 채로 셀 수 있다는 단위도 한번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봐 주시고요. 네모 마을은 5채가 있어요. 집의 수가 올바르게 되도록 붙임딱지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이 활동에서는 하나, 둘, 셋, 넷, 이어세기를 해주면 됩니다. 5, 6, 7. 그럼 아이들은 7채가 되기 위해서 3개가 더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물론 7세이기 때문에 뺄셈의 개념으로 7에서 4를 빼면 3이 부족해요와 같이 연산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나씩 지워가고 이어세며 부족한 부분을 수량을 알아보는 활동으로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학습의 정도나 수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연산으로 빠르게 계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그림으로 채워 확인할 수 있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6, 7 부족한 부분을 동그라미나 다른 모양으로 그려 그 위에 붙임딱지를 붙이도록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모 마을도 마찬가지로 5채가 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5. 말씀드린 대로 물론 연산으로 5에서 3개를 빼면 2개가 부족해요 라고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그려 넣은 후 붙임딱지를 붙이고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근두근 하트에서는 하트를 하나씩 세워보고 숫자와 일치시켜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5. 숫자 5와 하트 5개. 그럼 이번에는 수를 보고 수량만큼 하트를 색칠해 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숫자 7을 하나, 둘, 셋, 넷, 5, 6, 7으로 알고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 2, 3, 4, 5, 6, 7과 같이 이어서 세볼 수 있는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활동을 할 때는 소리를 내어 수의 순서를 말하면서 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손으로, 눈으로, 귀로 감각을 모두 활용해서 학습을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2주차 개수 비교에서는 색이 다른 두 종류의 동전의 수량을 어림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으로 먼저 여기서는 슈루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치키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한눈에 보기에 은하가 더 많아 보이는데? 라고. 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색깔로 먼저 인지를 하고 은하가 더 많아 보이는지, 금화가 많아 보이는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들이 예상하고 어림한 것이 맞는지 수를 세어보도록 합니다. 은하를 먼저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그러면 은하는 9개예요. 자, 금화는 하나, 둘, 셋, 넷, 5, 6, 7. 금화는 7개예요. 그러면 치키가 말한 것과 같이 은하의 개수가 조금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은하가 금화보다 더 많아요로 말하고 끝나면 됩니다. 반드시 마무리는 비교하는 표현으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개수가 같아요에서는 지문을 읽고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되는데요. 금화와 은하의 수가 같도록 은하를 더 놓아보세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럼 아이들은 금화와 은하의 수를 세어봐요 라고 수를 세는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금화는 먼저 하나, 둘, 셋, 넷, 5, 6, 7, 8. 금화는 모두 8개예요.
그렇다면 은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은화는 5개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개수를 바로 계산으로 3개가 부족해요. 은화가 3개 더 적어요라고 계산을 해서 말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친구들과 이걸 연산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세는 방법으로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금화와 같이 8개가 되려면 은하를 몇 개 더 놓아야 하나요? 그럼 방금 부족한 부분을 이어센 만큼 은하를 놓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으로 해결하기 힘든 친구들의 눈높이에서도 반드시 한번 해결을 해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자, 집중해서는 큰 수가 무거워요입니다.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시소를 사본 경험이 있는지, 시소에서 무거운 친구와 가벼운 친구가 함께 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 나누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를 시작하며 양팔 저울은 더 큰 수가 적힌 쪽으로 기울어져요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기울어진다는 건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라는 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양팔 저울의 원리를 함께 이야기 나눴다면 자, 12 그러면 12가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빈 접시에는 12보다 큰 수가 오나요? 작은 수가 오나요? 질문해 주시고 그럼 아이들은 12보다 작은 수가 와요. 그러면 붙임딱지 중 12보다 굿. 작은 수에 붙임딱지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무게가 같을 경우에는 이렇게 평형을 이룬다는 것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양쪽 접시에 무게가 같아요? 수가 같으면 접시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울을 보면서는 18이 12보다 더 커요. 또는 12가 18보다 더 작아요와 같이 크기를 비교하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도전 금도끼, 은도끼에서도 금색 도끼와 은색 도끼의 수를 세어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비교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색이 다른 두 종류의 도끼가 있기 때문에 먼저 어느 것이 더 많아 보이는지 어림해 보도록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보기에 은색 도끼가 더 많아 보여요 라고 하면 이제 수를 세어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금도끼는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금도끼는 모두 7개예요. 은도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수를 모두 개수를 세었다면 7개인 금도끼보다 9개인 은도끼가 더 많아요와 같이 수량을 비교하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3주차 10보다 큰 수에서는 이제 10보다 더 큰 수, 11부터 20까지 이어세 본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아이들이 동전을 하나씩 세며 높이 쌓는 활동도 동전탑을 이용해서 해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쌓기탑을 놓고 위에 동전을 높이 쌓고 개수를 세어보는 활동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상상 활동에서는 10개씩 두 묶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처음에 교구를 소개해드릴 때 은하가 모두 10개, 금화가 모두 10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개의 동전을 모두 금화와 은하를 구분지어 빈 곳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10개씩 두 묶음이 있으면 이렇게 바닥에 늘어놓는 것보다 가능하면 평평한 바닥에 책상 위에 아이들이 금화, 은하 10개를 모두 쌓아서 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10개씩 두 묶음이면 모두 몇 개인지
10씩 묶어 세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럼 아이들은 10이 모두 2개. 그러면 20개라고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10보다 큰 20가지의 수까지 우리가 바르게 세고 쓸 수 있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연필로 수를 빈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 집중에서는 한 판에 10개인데요. 아이들의 수의 개념이나 연산의 정도에 따라서 이 활동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먼저 15, 15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10, 10개를 10이라고 부르며 15개가 되기 위해서는 10개에 몇 개가 더 있어야 하는지 충분히 질문을 해주시고 아이가 5개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0개와 5개를 보고 합쳐서 15개가 되는 상황을 15개라고 쉽게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씩 개수를 세고서야 15개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 범위랑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아이들별로 관찰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학습의 태도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알고 있는 수의 범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 활동이 다소 어려운 친구들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 13이 되기 위해서는 10개에 3개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13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활동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자, 19, 19개가 되려면 거기에 9개를 더 더해줍니다. 그러면 19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도 아이들에 따라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방금 달걀을 가지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0개씩 묶고 낱개들을 세어서 쓰면 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는 처음으로 묶음과 낱개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10개씩 묶으면 10개 묶음이 돼요 라고 설명해 주신 후 10개와 낱개 3개가 만나 모두 13개가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냥 쉽게 13개 적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0개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학습의 목표에 맞게 먼저 반드시 10개를 묶게 해주시고 낱개 하나가 남는 상황을 이용해서 11개로 적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아이들이 수를 연속으로 세어서 11로 세지 않고 반드시 10개를 묶고 낱개 1개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당근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한 묶음으로 묶고 낱개들을 세어서 10개의 한 묶음과 낱개 6개는 16개입니다로 활동을 마칠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4주차 동전 20개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20가지의 수를 순서대로 한번 세어보고 표현해보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앞서 했던 활동처럼 10개씩 두 묶음, 10과 10이 만나 20이 되는 상황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되는데요. 동전의 수를 하나씩 짚어가며 1부터 20까지 세어보는 활동도 하고 10개씩 묶어 10이 두 묶음이면 20이 되는 것도 아이들과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전을 번갈아 가며 금화, 은화 놓으며 수를 아이들이 연속해서 셀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활동은 반복해서 여러 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부터 10까지 수를 세었다면 이어서 세기,
11, 12, 13, 14, 15. 이때도 반드시 금화와 은하를 번갈아 가며 놓는 규칙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이 경우에도 수도 세야 되고 금화와 은하의 색깔도 번갈아 가며 놓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색깔로 놓지 않고 본인이 놓고 싶은 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번갈아 하나씩 놓으며 활동을 할 수 있게 활동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집중에서는 수의 연속하는 수들을 보고 수의 순서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붙임딱지를 붙이기 전 10부터 11, 12 이어서 셀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1, 12, 13. 11부터 12, 13이 어려운 경우에는 1부터 순서대로 세어서 이어서 11부터 세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항상 저희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서 중간에 비는 수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유아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소리를 내어서 수의 순서를 말하며 활동을 하게 해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15와 13 사이엔 어떤 수가 올까요? 16과 19 사이엔 어떤 수가 오면 좋을까요?와 같이 질문도 해주시고 아이들이 어려워한다면 수의 순서를 반드시 연속해서 세어보고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우리가 많이 본 수의 순서대로 연결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시작이 1부터 2, 3 아이들이 수를 말로 이야기하며 본인이 그리고 싶은 방향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수의 순서를 세며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도 그냥 동그랗게 그리면 이 친구는 수의 순서를 세지 않은 거죠. 16에서 17이 여기 이어집니다. 17, 18, 19, 20 이렇게 해서 열기구 모양을 완성하고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모양이 다르거나 수의 순서를 정확히 세지 않은 친구들은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C, 공호, 금화몇, 은화몇도 4주차까지 워크북 살펴보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스토리 영상을 시청하고 학습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두 수업을 마무리했고요. 친구들과 더 재미있고 즐거운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슈츠파에서 교육을 알차게 준비할 테니 또 다음 달에도 교육에서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